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고흥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과들도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요. 지자체가 의사 채용에 발벗고 나섰지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보건소 홈페이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달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고흥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습니다. 단 한 명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마저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병원의 지자체까지 합심해 의사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아과 그런 거 없으니까. 소아과 애들 키운 사람은 다 순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고흥에는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이를 낳아도 산후조리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정 분만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원급 산부인과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흥을 포함해 전남과 광주에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 모두 분만이 없어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젊은 엄마들이나 순천으로 가면 순천이 어디로? 여기에 총각을 다투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의료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고흥병원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지역 의료 기반 속에서 인근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소아과 진료를 시작한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뿐 아니라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광양만권의 생산 거점을 조성 중인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하는 등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침체를 겪는 건 전기차 수요가 부침을 겪어서입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지난해부터 즉 캐즘이 이어졌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배터리 완제품은 물론 안에 쓰이는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실적의 직격탄입니다. 광양만권이 핵심 생산 거점인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해 4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 22.3%, 98% 줄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포스코 퓨처엠은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역에서는 광양만권 투자나 고용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등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일 거 아닙니까? 거기와 관련된 하청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더 수요가 더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예정된 광양만권 시설 확충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율촌 산단에 조성 중인 전구체 공장은 상반기, 5단계 양극재 공장은 하반기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글로벌 정책 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추가 지정,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자녀 가구와 청년층 등 분류에 따라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를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하며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전라남도가 올해도 4,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전남보육정책위원회는 도청에서 관련 회의를 열어 올해 보육정책 시행 계획 등을 점검하고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6천 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속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첫 3도 수군 통제형을 놓고 여수와 통영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지휘했던 국보 진남관이 오랜 공사 끝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수군의 지휘소이자 여수 유일의 국보인 진남관입니다. 2015년 진남관 해체를 시작한 지 9년여 만에 재개관을 앞두고 하수로 정비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뒤틀리고 갈라졌던 건축물은 웅장한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진남관의 얼굴인 현판 제작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이번 달 개관도 미뤄졌습니다. 진남관 현판의 원본은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고 새로운 현판이 이곳에 걸리게 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94%, 올해 상반기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누구든지 내를 찾아오게 되면 진남관이 1순위로 소개를 시켰던 곳이에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 얼이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단층 목조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옛 모습과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다 보니 공사 기간은 대폭 길어졌습니다. 보건사업 검토부터 건축물을 해체해 나온 6천여 개의 부재를 모두 조사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따지면 13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체 수리 결과 상당 부분의 이제 그 보수 범위라든지 보수 방법이란 이런 것들을 다시 구축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진남관의 개관과 함께 전라좌수사가 진무를 보던 동원의 복원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5차 발굴 작업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부터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가 담긴 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원 복원과 함께 진남관 주변을 호국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하면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 문화도시 유산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지역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있는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계승하는 후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소나무 재선충은 치료가 불가능해 해마다 많은 산림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진단에만 3일이 걸려 조기 선별이 어려웠던 소나무 재선충 검사를 30여 분 만으로 단축시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 톱밥을 담가뒀던 씨약을 1.5cm가량의 작은 키트에 떨어뜨립니다. DNA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친 키트를 소나무 재선충 판정 기기에 넣자 화면에 떠오르는 숫자들. 100 이상이면 소나무 재선충이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기존 소나무 재선충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적외선을 쏘아봤더니 감염을 뜻하는 형광빛이 맴돕니다. DNA를 찾아가지고 그 재선충 DNA가 맞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목포의 민간 기업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DNA 증폭 방식을 활용해 기존 대형 장비들로 3일가량 소요됐던 소나무 재선충 감염 진단을 30여 분으로 단축시키고 소나무 재선충 단 한 마리의 DNA까지 감지하는 민감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장비를 간소화한 키트의 개발로 기존 불가능했던 소나무 재선충의 진단이 현장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소나무의 기생에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죽게 만드는 소나무 재선충. 지난해만 전국 142개 지역 90만 그루에서 확인되는 등 해마다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매개충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작년에 피해를 줬던 게 지금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 조기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는 이 키트는 국내 산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벌채에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은 나무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방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국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로 산림 병해충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의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낭도는 공룡발자국과 주상절리대 등 섬 전체가 하나의 지질공원인 점과 야영장과 미술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관광청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최우수 관광마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여행업계가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시장께서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는데 전남도 생각이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축사 화재로 인한 인명과 가축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축사 화재 200여 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소방당국 추산 2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9.3%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2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한 투자그룹 스톡팜로드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 3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